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아이슬피식 이하은입니다. 요즘 20대 분들부터 보톡스를 맞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보톡스 시술 전 이것만은 알고 맞자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톡스란 보툴리늄 톡신을 피부에 주입하여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차단하여 크게 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움직이는 주름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펴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근육의 부피를 줄여서 우리 사각턱이나 종아리 보톡스와 같이 근육의 부피를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땀샘의 분비를 줄여서 다한증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보톡스 중에 얼굴 피부 진피 쪽에 보톡스를 묽게 희석해서 소분해서 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명 스킨 보톡스, 더모톡신이라고 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우리 피부의 주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펴주는 효과가 있고, 피부를 탄력 있게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피부 결도 개선시켜주고, 모공이라든지 피지 분비량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인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보톡스 시술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톡스 시술을 할 때 보통 주름 개선 목적으로 보톡스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보톡스는 주름이 깊어지는 거를 좀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의 안 예쁜 표정 근육을 잡아주어서 표정을 교정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푸리시는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맞으시게 되면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교정되기도 하고, 잇몸 노출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면 예쁜 미소로 웃을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갈턱이라고 해서 복숭아 씨처럼 보이는 턱끝 근육을 마비시켜주면 턱끝 라인이 예쁘게 잡히면서 노화가 진행될수록 심술보가 처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사각턱이나 우리 종아리 그리고 승모근 등에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 근육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슬림해지는 효과가 있고, 울퉁불퉁한 근육의 형태가 모양이 매끈해지면서 미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나 손발바닥에 국소 다한증이 심하신 분들께 보톡스를 국소 주입하게 되면 다한증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톡스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톡스가 피부 안쪽에서 작용을 하기까지 1, 2주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1, 2주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보톡스의 효과는 근육의 움직임 정도에 따라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보톡스를 맞으시고 근육 사용을 줄이시면 효과가 더 오래 지속이 되는데, 사각턱 보톡스 이후에 껌이나 딱딱한 음식, 고기 등 질긴 음식을 많이 씹게 되시면 보톡스 효과가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또 미간이나 이마주름을 과도하게 보톡스를 맞으시고 과도하게 사용을 하시면 보톡스 효과가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표정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보톡스 효과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러간사의 보톡스, 디스포트, 제오민, 국산 메디톡신, 보툴렉스 등이 있는데요. 다 같은 보툴리늄 톡신 A 제형으로 효과나 내성 생기는 여부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추천해 주시는 보톡스를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넘게 국산 보툴렉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마 보톡스 시술을 하고 나서 눈썹이 사무라이처럼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마 보톡스 시술할 때 가장자리 이마 근육이 보톡스에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피부과에 내원하시면 그 부위를 다시 보톡스로 교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눈썹이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검하수가 원래 있으시거나 눈꺼풀이 얇으신 분들은 이마 보톡스 시술 후에 눈이 너무 무겁거나
눈꺼풀이 붓고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마 보톡스의 부작용을 조심해서 주의해서 시술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시고 나서 알사탕처럼 근육이 뭉쳐서 튀어나온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톡스에 마비되지 않은 근섬유들이 과도하게 수축되어서 알사탕처럼 보이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시술받은 병원에 가셔서 그 부위에 보톡스를 소량 교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 이후에 볼꺼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얼굴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보톡스 시술은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아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톡스를 너무 자주 고용량으로 맞게 되면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 생겨버려서 보톡스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적정 기간, 적정 용량의 보톡스 유닛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적습니다. 최근에 바디 보톡스라고 하여서 승모근이나 종아리, 또 심지어 허벅지까지도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고용량의 바디 보톡스를 맞아서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면 보톡스를 얼굴에 맞아도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으시는 거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톡스의 내성을 막기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 간격을 두고 적정 용량의 보톡스를 맞고 리터치는 최소화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톡스 시술 1, 2주 지나면 우리 표정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조금 어색해지고 불편한 느낌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또 근육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그 보톡스 맞은 부위가 조금 뻐근하게 느껴지는 증상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수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화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증상들입니다. 저는 보톡스를 비용 대비 굉장히 효과가 좋은 항노화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맞고 있습니다. 놔주는 사람이 없어서 셀프로 맞고 있기는 한데 아프기는 아프지만 그래도 티도 안 나고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톡스 시술 전 알아야 할 부작용 및 주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피부과 전문의 알스피식 이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